자, 페이지 124페이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에요. 식물은 스스로 음식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게 광합성이에요. 식물은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게? 오케이, 광합성이라고 불러주게. 광합성의 식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 합체해요. 그냥은 합체 못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고 찌꺼기로 산소가 퉁 튀어나오게 됩니다. 포도당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지? 자, 그래서 보면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요곳에서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흡수를 하냐면은 이 식물의 잎에 있는 작은 구멍이 있거든. 숨구멍. 그 기공이라고 하는데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꺼내요. 가지고 와요. 공기 중에서. 물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뿌리가 흡수해서 잎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산소가 찌꺼기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 찌꺼기인 산소도 작은 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갖다 버려줍니다. 이해될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적었는 게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은 빛에너지를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된다라는 형태의 식이에요. 쭉 줄 쳐주세요. 야,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광합성이라는 장소 어디라고요? 엽록체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물. 그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잎을 통해 흡수된다 그랬는데 공기 중에 잎을 통해 흡수된다 옆에다가 기공이라고 적어주세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물은 뿌리에서 흡수 줄쳐주시고 그다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인데 빛 에너지는 누가 받아들여 줄 수 있냐면 엽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 초록색 색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엽록소 줄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 땡그라미 쳐주시고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에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과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 줄쳐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산소 줄쳐주시고 공기 중으로 방출 옆에 기공이라고 또 적어주세요. 자, 양분을 만들었어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낮에는 좀 바빠요. 강합성도 해야 되고 세포 호흡도 해야 되고 이제 증산작용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 만들어만 놓고 저장을 시켜놓고 나중에 먹어요. 밤에. 그래서 저장을 시킬 때는 반드시 뭘로 저장을 해야 되냐면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저장을 해야 돼요. 물에 녹아버리면 자동적으로 온몸으로 운반이 되면서 음식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실험들을 관찰하게 될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BTB 용액 실험입니다. 그러면 BTB 용액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 줘야 되는데 그 BTB 용액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변하는 친구인데요. 산성은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 있어서 배웠을 거예요. 산성에선 노란색이 됩니다. 얘는 중성에선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인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산성 위에 이산화탄소하고 위로 화살표 해주세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산성이 됩니다. 중성 위에는 그냥 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염기성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소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은 염기성이 돼요. 이산화탄소 언제 적어질까? 광합성이 일어날 때 줄어들겠죠.
강압성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이제 색깔이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 노란색이 되겠죠. 왜? 입김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보시면은요. 숨을 일단 불어넣어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준비합니다. 가나다를 준비해서 가나다의 색깔을 관찰할 건데 제일 처음에 간은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요. 나는 검정말이라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을 집어넣어요. 물속에서 사는 식물. 그 다음에 다는 검정말을 집어넣은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 거예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으면 얘는 햇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나중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고 색깔 변화를 봤더니 가랑 다는 여전히 노란색인데 나에서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화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가는 뭐 색깔이 변화없고 나는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걸 통해서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광합성을 했다. 그 다음에 다는 변함은 없다. 왜? 햇빛이 차단해서 광합성은 했다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맨 밑에 정리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에 대한 실험 보시면요.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왜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속에 녹여 놓냐면 얘가 물속에 녹아 있으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물속에서 계속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요. 광합성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주기 위해서 얘를 녹였어요. 그러면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놔두게 되면은 밑에 검정말을 놔두면 깔때기에서 어떤 기체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어떤 기체가 나올까요? 광합성에서 만들어졌는 기체가 여기에서 검정말에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광합성에서 어떤 기체가 나와? 산소가 나오니까 산소가 나와서 그 산소를 꺼져가는 불꽃을 갖다 대게 되면 다시 잘 타오르게 하는 조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꺼져가는 불꽃을 갖다 댔을 때 다시 잘 탄다. 그러면 아, 산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별표 쳐주세요.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밥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 선생님이 진짜 한참 많이 먹을 땐 라면 5개, 밥 2공기를 말아 먹었어요. 어허? 밥 2공기를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똑같이 먹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거 이상 못 먹겠지. 그래서 빛의 세기를 주잖아.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많이 먹어도 빛을 일정 수준 넘어가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때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도 똑같겠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정 수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먹겠죠.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또 있어요. 그럼 온도는 조금 다른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죠? 온도는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한 38도씨, 36도씨에서 한 40도씨 정도 되거든. 이 왜 그러냐면 식물의 몸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단백질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피부라든지 우리 근육이라든지 머리카락, 손톱 같은 것들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는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한 40도씨 정도 되는 열을 주게 되면은 변성돼 버려요. 성질이 변해 버려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안 해요. 즉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는 식물성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40도 정도가 되어 버리니까 변성돼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은. 오케이? 자, 광합성은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학대 아니에요? 그래 뭐 사과해라고 할게. 가둬놓고. 나빴네. 자, 뒤에 넘겨서 증산작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 현상이에요. 증발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그게 증발이죠. 일단 잎의 어떤 구조를 보면 잎의 옆면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 맨 아래에는 덮여 있는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를 우리는 표피라고 그래요. 표피라고 하고 그 위에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놈이 있는데 이게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래요. 뭐 너희 교육과정에서 몰라도 되는데 일단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듬성듬성 여기. 여기요? 저거요? 울타리 조직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간 크기가 크게 듬성듬성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해면 조직이라는 애예요. 해면 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 사이에 관이 지나가고 있죠. 관이 두 개가 한꺼번에 지나가요. 한 개는 물관으로 물과 무기 양분을 운반해주는 관이고요. 한 개는 체관으로 유기 양분, 광합성 결과 만들어낸 양분을 운반해주는 관이에요. 그 다음에 잎의 주로 뒷면에 공변세포 두 개가 만드는 기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잘 봐봐. 원래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게 벌어지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만들죠.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의 잎에 주로 어디에 있다? 뒷면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알제? 연꽃 같은 애들 연 보게 되면은 식물의 잎의 뒷면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있잖아. 앞면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잎의 앞면에 기공이 좀 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식물들은 잎의 뒷면에 기공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공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거든. 2번 기공 동그라미 쳐주시고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 공변세포 몇 개가? 두 개가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드나드는 거 아까 전에 봤었죠. 광합성을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를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드나들기도 해요. 어쨌든 기체는 무조건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기체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기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증산작용 2번에 별표 한 개 쳐주시고 증산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물이 식물의 잎 뿌리에서 이렇게 빨라 당겨져 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뿌리에서 흡수가 되죠. 뿌리에서 흡수가 되고 줄기에서 물관을 걸쳐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잎에 도달하게 되면 강합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실험을 했는 게 있는데 밑에 있는 실험을 조금 확대시켜서 본다면 여기 실험을 하는데 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한 개 잎이 달린 걸 집어넣고 한 개 잎이 안 달린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식용유를 떨어뜨렸어요. 식용유는 왜 떨어뜨렸을까? 나는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식물의 잎에서 물이 나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물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물이 그냥 증발돼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증발되는 물을 날아가는 물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 기름막으로 껍질을 싸준 거예요. 물이 그냥 증발돼서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물의 양이 빨리 줄어들까? 가일까 나일까? 나야. 나죠. 증발은 안 일어나지. 식용유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나에서 식물의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비닐봉지를 싸져 있는 그림 보이죠?
비닐봉지 싸진 건 다라고 할게요. 그럼 가나다 중에 누가 제일 물이 많이 줄었을까? 다요. 나예요. 나가 1등, 다가 2등, 가가 3등. 왜 나냐면 다는 봉지로 싸놓으면 이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요. 막 물방울을 맺히고 이슬 맺히고 막 그럴 거야. 그럼 여기 가득 수증기가 찼으니까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즉 습도가 낮을 때, 건조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쭉 줄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공이 열림과 닫힘 그리고 증산작용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에 기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이렇게 닫혀져 있다가 얘가 어떤 이제 기체라든지 이런 거 드나드는 걸 조절해 줄 때 기공이 열려요. 기공이 열리는 원리는 이 봐봐봐. 사실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은 안쪽 벽이 되게 두껍고 바깥쪽 벽이 되게 얇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 벽은 이렇게 두껍하게 있는데 바깥쪽 벽은 이렇게 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얇은 걸 쉽게 늘릴 수 있을까? 두껍한 거를 빨리 쉽게 늘릴 수 있을까? 얇은 게죠. 그래서 이 안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부풀어 오르겠죠. 물풍선처럼. 바깥쪽은 많이 부풀어 오르는데 안쪽 부분은 많이 부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부풀어지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깥쪽은 많이 부풀고 안쪽은 적게 부풀어서 가운데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기공이 열리면 뭐가 일어난다?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공이 닫히면 증상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줄쳐주세요.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합니다. 증산작용이 쉽게 얘기하면 증발 현상이잖아. 증발. 그 물이 날아가는 거, 증발, 물이 마르는 거 언제 잘 마를까 생각해주면 쉬워요. 햇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많이, 적게 불 때 많이 불 때. 많이 불 때, 그지? 습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네. 바람이 불면 수증기가 근처에 있던 수증기를 다 날려버려요. 수증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도 묶어서 이제 봐주세요. 햇빛, 온도, 바람, 습도 각각.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식물한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줄까? 첫 번째, 물을 입까지 올리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빨대로 물을 삼킨다고 해봐요. 입에 있는 물을 삼켜야지 밑에 있는 빨대가 물을 또 빨려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죠. 바로 그거예요. 입에 있는 물을 삼켜주는 역할을 잎의 증산작용이 해주는 거예요. 잎에서 물을 날려보내면서. 두 번째, 수분량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가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오줌 많이 싸지. 얘도 물을 너무 많이 빨아당기면 식물의 입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세 번째,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고 식물 주변 온도를 낮춰줍니다. 자, 증발은 기화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기화 현상에서는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주변의 열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고요. 그 주변 온도뿐만 아니라 자기 체온도 내려가요. 사람이 땀 나듯이. 우리 더우면 땀 나잖아. 체온 내리려고.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증산작용이요. 오케이? 오케이. 뒤에 강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강합성 산물 실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름이 되게 긴 친구가 나와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다시 뭐라고요? 아이오딘화 오딘화 칼륨 용액이죠. 자, 이 친구는 누구를 되게 좋아하냐면은 녹말을 되게 좋아해요. 녹말만 만났다 하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고. 얘 원래 무슨 색깔인데 지금 보니까 약간 젓갈색이에요. 갈색이에요. 근데 연한 갈색인데 얘가 누구만 만나면 녹말만 만났다 하면 무슨 색깔로? 청남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합성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을 제일 뭘로 저장해 놓는다 그랬어요? 녹말로 저장해 놓는다 그랬죠. 낮에는 바쁘니까 할 거 많아가지고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그 녹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강합성 산물에 대한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주느냐? 물에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놔둡니다. 그럼 강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검정말에 잎을 떼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서 현미경을 관찰하는 건데 3번 검정말이를 에탄올에 관찰해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작은 알갱이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엽록체예요. 엽록체. 엽록체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강합성이 일어난다 했죠.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실험관에 넣고 그 실험관을 뜨거운 물이 있는 실험관에 넣어서 물중탕시켜요. 왜 그냥 바로 에탄올을 집어넣고 그 식물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불에 안 갖다 댈까? 에탄올은 불 붙어요. 이 실험 하다가 불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안전하게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중탕시켜요. 그리고 에탄올에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은 에탄올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탈색돼요. 에탄올에 들어가서 색소가 빠져요. 색소가 빠지면 무슨 색이 되냐면 흰색이 돼요. 초록색일 땐 청남색이 잘 안 보여요. 흰색일 때는 하얀 도화지 위에서 색깔이 잘 보이지.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검정말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하는 이유. 에탄올에 녹아 그 엽록소가 에탄올에서 녹아 색소가 빠져나와 잎이 탈색된다. 줄쳐주시고. 맨 밑에 줄에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줄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앉아. 여기 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에다가 아이오딘, 아이od나 칼륨 용액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 점 있는 부분에서 색깔이 전부 다 청남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변한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청남색으로 변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엽록체에서 강합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자, 정리 보도록 할게요. 강합성은 식물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나며?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실험 결과 녹말이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실험해요. 거기 보세요. 이렇게도 실험해요. 자, 하루 동안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검정말의 잎과 그다음 어둠 상자에 계속 냅둔 검정말의 잎을 가지고요. 에탄올에 물중탕시킨 후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그럼 어디에서 청남색이 나타나게? 맞아. 햇빛이 있는 곳에서 청남색으로 나타나죠. 왜? 햇빛이 있는 데서만 강합성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 빛이 있을 때만 엽록체에서 강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자, 빛의 세기와 강합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아까 전에 식물의 강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였었죠. 그 중에 빛의 세기에 대해서. 자, 보시면 그 코르크 뚫개로 식물의 잎을 뚫어서 잎 조각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요. 그 식물한테 너무했네.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1%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좀 녹여요. 그 수용액에다가 이제 좀 집어넣어요. 그 왜 그러냐면 얘가 광합성을 하게 할 건데 그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전등을 한 개 켰을 때, 그리고 두 개 켰을 때, 세 개 켰을 때 각각 잎이 다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한 개 켜졌을 때는 265초가 걸렸대요. 두 개 켜지니까 240초, 세 개 켜지니까 209초. 켜지는 빛, 그 전등에 따라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왜 잎이 일단 왜 떠오를까요? 강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랑 또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잎의 표면에 산소들이 달라붙으면서 얘를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떠요. 그래서 시간이 전등을 많이 켜면 많이 켤수록 어떻게 돼요? 빛의 에너지가 세지니까 강합성을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빛의 세기는 한계가 있죠. 라면 5개, 밥 2공기 그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실험을 해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표본에다가 검정말을 놓고 그림과 같이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등빛을 점점 밝게 조절을 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기포수를 확인해요. 공기방울수. 기포수가 뭐게? 산소양이야. 그러니까 전등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기포수가 점점 많아져요. 아,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강합성을 더 잘할 수 있구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강합성 양은 일정 수준까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